동명사의 관용적인 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명사 쓰는 관용구는 사실 좀 중요해요. 투부정사에서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보다도 동명사가 어떤 시험 문제에서 출제 비율도 좀 높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고우부터 볼게요. 지금 고우가 중학 수준으로 잘 나오는 겁니다. 고우 자체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예요. 자동사죠.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일단은 주어가 이렇게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어떤 존재가 없이 스스로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가는 거는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건강한 두 다리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고우는 그냥 목적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고우 다음에 동명사가 오는 형태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무엇 하러 가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여기서는 I'm going fishing now.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낚시하러 갑니다. 라는 뜻으로 쓰여서 지금 목적어에 ing를 쓰는 형태로 왔습니다. Did you go dancing last night? 너 어저께 춤추러 갔었니? 그랬을 때도 go dancing. In the winter, 겨울에는 말이야. We go skiing. 우리는 스키 타러 가. 그래서 뭐뭐 하러 갈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갈 때 있잖아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꼭 이걸 할 거야.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가는 의미일 때는 뭐뭐 하러 가다라는 의미로 타동사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운동이나 레저, 평상시에 하는 습관, 쇼핑 이럴 때 쓰는 거니까 좀 반복되는 패턴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이렇게 정리할 필요는 없는 건데 이제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한번 포함을 해줘 봤어요. 그래서 by ing가 수단을 나타낼 때 쓰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외울 필요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되고요. 동사가 바뀌는 동명사가 나와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by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도 다 전치사 다음에는 ing가 나와야 되죠. You can get a good grade by studying English hard. 너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그래서 뭐뭐 함으로써 라는 전치사 뒤에 영어를 공부함으로써 라는 studying 이렇게 ing가 왔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간단한 거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암기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게 선생님도 공부를 할 때 어려웠던 것이 왜 이게 동명사느냐 하는 부분이었어요. 자, 볼게요. Did you have any troubles getting a visa? 너 비자 받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니? 라는 뜻인데요. 보통 관용적으로 외우라고도 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have trouble, ing. have difficult, ing. 이렇게 해서 외우라고 해요. 공부 좀 해본 학생들은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왜 외우라고 할까요? 사실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어떤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은요. 표현이 많이 나오거나 시험에 나오는 건데 이해하면은 굉장히 간단해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왜 동명사인가 싶었습니다. 문장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장 좀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우리 요 부분을 자세하게 보면 Did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그래서 이 삼형식 동사 뒤에 목적어를 쓰고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 수식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in을 빼고 in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getting a visa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in을 가로를 친 것은 생략이 다 된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주로 생략해서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생략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이게 마치 뭐 같냐면요. 분사 구문처럼 보입니다. 즉 부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왜 분사 구문인데 왜 부사인데 자꾸 동명사라고 하지? 그걸 저는 의심이 갔어요. 근데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선생님한테.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심플하게 해결이 됐어요. 안에 in이 다 앞에 생략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in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당연하게 아까 by를 설명한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전치사 in 다음에는 당연히 ing가 다 들어가야 돼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그런데 이게 생략이 됐다라는 것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명사예요. 여기도 동일하게 in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뭐뭐의 영역 안에서. 그러니까 이 in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뭐 안에서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have a good time ing. 이것도 마찬가지로 in이 생략이 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I had a good time. 나는 좋은 시간 가지고 있어. 너랑 이야기하는데. Did you have fun? Dancing with her? 이렇게 다 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in을 쓰는 표현을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도. 이해가 됐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have difficulty ing, have fun ing, spend time ing 이것이 중고등에서 아주 필수적으로 많이 나오는 spend money, 뭐 시간이나 돈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선생님이 예문을 좀 뺐어요. 이렇게 해서 I spent 5 hours reading this book. 이 책 읽는데 5시간 걸렸고요. Don't waste a lot of time playing with Jack. 잭하고 노는데 시간 많이 쓰지 마. 조금만 놀고 와. 이런 표현입니다. Be busy ing까지 보겠습니다. Are you busy? 너 바쁘니? Preparing food? 너가 아니군요. 엄마입니다. 엄마 바빠요? 음식 준비하는데 바빠요? 너는 없어지고. 아이고, 너무 친절하네요. 자, he was busy cleaning yesterday. 어제 청소하는데 바빴대요. 자, 이해됐죠? 여기도 동일하게 인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How about ing? 자, 이 표현 볼게요. 정말 왜 오타가 이렇게 났을까요? what about입니다. 이해하기 너무 쉬운 부분이에요. 이것은 당연하게 전치사 뒤에 동명사 온 거고요. What about도 전치사 뒤에 동명사 온 겁니다. Feel like ing. Neither of us feel like going back to sleep.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뭐 여기 잠자리 가고 싶지 않아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전치사로 보면은 전치사 뒤에 동명사 왔죠. 이렇게 해서 feel like ing. 그 다음에 it's no use ing는 소용없다라는 표현이에요. It's no use worrying about it. 걱정해도 소용이 없어. It's no use trying to persuade him. 그를 설득하려고 시도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요 trying 요것도 이제 목적어인데 이제 얘는 try는 to를 목적어로 썼네요. 그래서 설득하려고 시도해도 소용이 없어. 이런 패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구문으로 따져보자면 앞에 it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요것이 동명사가 가주어, 진주어 개념으로 온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ing를 쓴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관용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뭐 trying을 굳이 to로 바꿀 필요 없어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It is worse ing. 지금 나와 있는 문장들은요,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꼭 다 암기해줘야 됩니다. The office is near. It's not worth taking a bus. 가까이에 있대요, 사무실이. 그래서 버스 탈 필요 없습니다. 가치 없습니다. Do you think this book is worth reading? 너 이 책 읽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 너는 생각하니? 요 문장 전체를 생각하니 이런 뜻이네요. 그래서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고요. 요 안에 문장이 다시 들어간 거죠. This book is worth reading.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막연하게 worth 다음에 그냥 바로 reading에 들어갔는데 아마 여기 중간에 전치사가 생략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There's no ing. 뭐뭇을 불가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Sorry, there's no smoking in the waiting room. 이 지금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방이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이게 지금 명사화로 쓰인 겁니다. 기다림을 위한 방. 이 대기실에서 스모킹은 안 돼. No smoking. 자, 이거 많이 보는 패턴이에요. 자, 문장을 문법적으로 보자면은 이것이 동사고 이게 주어 자리입니다. 그래서 no smoking, no bag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지금 기억나는 씬이 어떤 애니메이션에서 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집에 가면서 다 던지는 거예요. No bag, no pencils, no notebook 하면서 다 던져요. 그게 더 이상 필요 없어. 이제 없어도 돼. 이런 표현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There's no knowing what the future will bring.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 아는 것은 불가능해. 이렇게 해석을 잘 해주면 됩니다. cannot help ing 되게 많이 나와요. cannot help ing.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는데 원어민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좀 감각적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help라는 단어를 배울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배우죠? 이것을 돕는다라고 배워요. 돕는다. 자,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물에 빠진 사람이 help me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가서 도와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번역상에 도와주다라는 표현이고요. 이제 이 help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요. 어떤 문제에 처한 사람,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브레이크를 거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반전시키고 변화시키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막연하게 돕다라고만 외우면요, 이 표현도 역시 외워야 돼요. 선생님도 오랜 시간을 외웠는데 이게 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지? 그럼 어떻게 하지? 수학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해석에 시간도 걸리고 브레이크가 걸렸는데요. 이것을 단어의 느낌을 정확하게 이해하니까 훨씬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조치를 취한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볼까요? 어떤 방법을 취해봐. 좀 어떻게 좀 해봐. 이게 제일 좋겠네요. 어떻게 좀 해봐,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런 거거든요. 나 지금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급하단 말이야. 좀 어떻게 좀 해봐. Help me. 자, 그러면 I cannot help studying math. 내가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대요. 이해가 되나요? 이제 쉽게?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하는 어떤 상황을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바꿔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좀 해보고 상황을 바꿔봐. 이 의미가 뭔지 알겠죠? 상황을 바꿔보다. 물에 빠지는 상황을 빨리 바꿔야죠. 살 수 있는 상황으로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하는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었다. 수학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 이해 되게 쉽죠? 이것을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는 선생님 별로 없을걸요?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지금 듣는 학생들도.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쉬운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I have no choice. 선택이 없었어요. 그러나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I cannot but study math. 나는 수학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라는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은 기억을 좀 해주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아들을 중국으로 보냈어요. 선생님 이제 동생이 중국에 있는데 수학을 하다가 중국에서 좀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방학을 맞아서 집중적으로 수학을 하라고 보냈거든요. 좀 딱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재미 되게 없을 것 같죠. 첫날 8시간 수학 공부했다고 연락이 왔고요. 두 번째 날 수학 문제 200문제 풀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물론 200문제에는 단순한 연산 문제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뭐 시간이 빨리 걸리는 거겠지만 어쨌든 하루에 수학을 오래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집중적이고 인텐시브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인생에 그런 공부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도 지금 영어를 공부를 하고자 지금 이거를 볼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난 영어를 잘하고 싶어 이런 목적이 있는 사람인데 집중해서 한번 해보세요. 방학 때. 그래서 그렇게 집중해서 했을 때 효과가 한 달 공부했는데 1년치 공부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의 아들은 지금 학대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연산도 하고 또 사고력과 교구도 재밌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즐겁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도 방학을 잘 활용해 봅시다. far from ing는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뭐뭐와 멀대요. He is far. 자, 그는 멀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요. 그러면 거짓말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장의 그런 규칙, 문법에 충실한 표현입니다. 그는 존재해요. 멀리 존재하고요. 멀리 존재합니다. 뭐뭐로부터.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좀 고등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거 한번 볼게요. 자, used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나요? 조동사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나 뭐뭐 하는데 뭐뭐 하곤 했다. 무슨 말이냐면 I used to 뭐 go 그러면 나는 가곤 했다. 여러분 옛날에 자주 가던 곳이 어디 있나요? PC방? 도서관? 독서실?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인생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곳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곤 했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으로 used가 조동사로 나와요. 자, 이게 지금 서술어 파트에서 나오죠. 얘는 서술어예요. 지금 이 표현은. 그런데 지금 문장 볼까요? 지금 서술어가 used가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공부를 단편적으로 하고 다른 것과 정확한 구분을 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런 식의 오류를 가지고 와요. 이 문장을 해석하라 그러면 무조건 앞뒤 없이 used가 나왔어. 내가 많이 보던 표현이야. 이거 나왔어. 그러므로 나는 일찍 일어나곤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뭐 하곤 했다. 아이고 이게 아닌데. 가지고 지우려고 했단 말이야 나는. 이게 아니라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반드시 이것이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지금 getting up의 형태를 한번 보세요. getting up이 ing를 붙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서술어가 아니라는 거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동사가 이거고요. 서술어가 이거고요. 얘는 보호 자리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그래서 익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이 used에 대한 조동사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을 찾아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무엇에 익숙하다,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내용을 덧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사용한 것이 전치사 to입니다. 근데 to가 나오면은 또 항상 아이들에게 함정이 되고 있는 것이 이 to가 전치사 to인지 아니면은 부정사 to인지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전치사 다음에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고 부정사 뒤에는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줘야 된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 경우는 전치사로 사용이 된 거예요. 뭐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영역을 하는데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getting up의 형태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혼동될 수 있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used가 지금 조동사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보어로 들어간 형용사인지를 구분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to가 전치사인지 부정사인지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출제 굉장히 잘 돼요. 결국은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략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고요. look forward to ing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보는데 앞쪽을 향해서 보고요. 이때 to가 뭐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뭇을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기는 동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again.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이 편지의 말미에 다음에 너를 꼭 보기를 원해. 이때도 꼭 여기에 ing 형태가 들어가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object to ing. He object to changing the rule. 규칙을 반대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나오고 있는 거 눈치채셨나요? 지금 이 to가 다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다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되는 주의해야 되는 동사들을 모아서 나열을 하고 있어요. He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the city. 자, 그는 공헌을 했습니다. 도시의 성장에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돼요. 여기는 growth라는 단어가 원래 명사이기 때문에. 근데 같은 개념이죠. 공헌을 하는 것이나 dedicate, devote나 dedicate 같은 내용이거든요. 바치다, 헌신하다. 자, 그러므로 dedicate, contribute, devote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맥락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 뒤에 다 명사가 나오게 되고요. He devoted all his time to studying history. 역사 공부하는데 다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동명사 선생님이 네모난 괄호, 곽괄호로 표현한 거 다 동명사라는 거 인식해 주세요. 그 다음에 he committed himself to doing his project. 그가 프로젝트 하는데 전념을 다했대요. commit 또 힘을 다 쓰다. 어떤 일을 하는데 자신의 힘을 에너지를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살하다라는 표현도 사실 commit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commit suicide 그러면은 자살했다는 뜻이에요. be opposed to ing. 얘는 수동태로 사용이 됐는데 이것만 수동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표현도 devote, 뭐 dedicate 다 수동태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때도 동일해요. to 쓰고 동명사 쓰는 패턴은요. I'm very much opposed to going there. 나 거기 가는 거 뭐 반대했어. oppose가 지금 수동태로 쓰이는 이게 패턴이고요. 자, 그 다음 보면 되게 많죠. 왜 이렇게 많이 정리했을까? 근데 한 번쯤은 봐야 됩니다. 설명 안 하고 여러분 다 그냥 한번 보세요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절대 안 보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문을 하나씩 다 보는 거니까 조금 힘들어도 인내심을 가지고 He did not turn his attention to making a fortune until he was 40. 그가 40이 될 때까지 돈 모으는데 주의를 돌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다 할 때 turn attentio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관심을 돌리는 거고 pay attention 기억나죠? Please pay attention 또는 give me attention 다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이때도 지금 동명사만 기억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fortune이라는 단어는요. 거액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큰 돈. 자, I studied English with a view to going abroad. 나는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왜 공부했냐면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이 관점이라는 것은 다시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view는 비전을 가지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외국 나가는 비전을 품고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치사 기억해 주고요. I'm equal to doing the task. 나는 그 직무를 하는 것에 적합해. 이런 뜻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to ing. What do you say to playing tennis with me? What do you say라는 표현은 많이 쓰이는 건 아닌데요. How about, what about, 그쵸? What about playing tennis with me? How about playing tennis with me?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을 What do you say to?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은 겁니다. He took to writing after he retired from the college. 그는 took
to writing 이렇게 썼네요. 그래서 글을 쓰는 데에 빠져들었습니다. 언제 이후에요? 걔가 그 사람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 글 쓰는 곳에 지금 전치사 계속 표현 같이 하고 있습니다. They fell to discussing the serious problem. 그들이 심각한 문제를 토의하는 것에 빠져들었대요. 빠졌다라는 표현은 그냥 시작했다라는 걸로 해석은 뭐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자, 예문 없는 표현 이제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좀 해석할 때 잘 나오는 게 when it comes to인데 요거는 좀 예문을 넣어줄 걸 그랬네요. 뭐뭐라는 관점에서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다. 요거 기억을 좀 해줄게요. 뭐뭐라는 점에서는. 그리고 뭐 이건 아까 나온 표현인데 지워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문을 통해서 헉헉대고 봤습니다. 아이고, 예문 보면서 이렇게 외우는 게 좀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요약 외우세요. 동명사를 쓰는 관용구라는 파트에 가면요, 그냥 결국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좀 여러 번 반복해도 되고요. 이 문장을 반복해서 외우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